이, 조세 관련 이슈, 조세 관련 이슈, 음, 전자상거래와, 음,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에 대한 중립과세 원칙의 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3번, 지식재산권이 하자. 지식재산권,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인터넷 도메인 명의 문제 등이 있다. 4번, 프라이버시 보호,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5번, 보안의 문제, 전자서명에 의한 신원 확인 문제, 제3자의 접근을 음, 음, 암호화의 방법으로 봉쇄하는 문제, 정보의 송수신 과정에서의 미변조 문제, 미변조 확인 문제 등, 미변조 확인 문제 등이 있다. 음, 6. 내용물 규제, 음란하거나 불건전한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문제가 있다. 7번, 소비자 보호, 계약의 취소, 보증, 환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장치의 마련 문제가 있다. 6.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내 관련 법제. 1번 전자거래 기본법 1, 2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UN 시트랄 모델법 UN 시트랄 로우의 기초로 1999년에 제정된 것으로 전자서명의 효력과 전자문서의 증거 및 전자문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이 법은 민간 주도의 전자거래 촉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부가 민간의 전자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자거래를 지정, 운영하는 민간 경제 활동의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번 주요 내용 1번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인증의 문제 6조 이거 보자 UNCT란 모델법 공인기관인 공인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률 관계로 정한 서명 또는 기명 날인으로 본다. 2번 전자문서의 증거의 문제 7조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3번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서면 서면으로서의 인정 문제 5조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된다. 이 전자서명법 1의 ICC의 가이텍을 기초로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그 이용 증대를 위해서 1999년 제정되어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인증의 문제 에 관한 전자서명법 3조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발급한 전자서명은 관계 법률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 날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번 기타 관계 법규 무역 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 촉진 기본법 등이 있다. 7번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 관련 법제 1번
UN 시트랄 모델법, UN 시트랄 모델로 1번의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가장 명확히 다룬 것으로서 UN 국제상거래 상거래법 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당해법은 상거래에 관한 전자적인 보장 방법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만 그 주변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2번 특성 1. 각국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이라는 이른바 소프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강행법이 아니고 예시법, 참고법이다. 2번 적용 범위를 국제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3번 순수한 상사 거래에 적용된다. 3번 주요 내용 1번 인증의 문제 인증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다. 2번 증거의 문제 정보가 데이터 메시지 형태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나 유효성 또는 법률 적용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3번 서면으로서의 인정 문제 어떤 법률이 정보가 서면이거나 서면으로 표기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어떤 효과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메시지는 거기에 포함한 정보가 추후 참조사항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2번 가이텍 1번의 전자상거래에서 야기되는 정보의 보안성, 기술 및 법적, 제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ICC에서는 1997년 정보 보안과 관련한 전자서명과 인증 및 인증기관, EDI와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술적, 법적 발전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전자상거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일반 지침으로서 활용할 가이텍을 제정하게 되었다. 2번 주요 내용 가이텍의 기본 목적은 서로 다른 법체계 하에서 현행법 및 관행상으로 디지털 메시지를 어떻게 보장하고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가이텍은 보장 내지 증명의 원칙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 시스템의 보안 문제와 공개키 암호화 기법과 관련이 있다. 가이텍에서는 현재의 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의 위험과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으며 서명자, 인증기관 및 이에 의존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8. 무역 관련 국제 규칙에서의 수용 현황 문제 1번 목차 3-2 참조 1번 인코텀스 2번 UCP 600 및 EUCP 3번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 4번 함부르크 규칙과 UN 국제 화물 복합 운송 조약 그다음 9번 결론 하고 문제 3 협의의 무역금융 협의의 무역금융 1번 무역금융의 의의 수출 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 시에 금융 지원을 해주어 수출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취급되는 선적점 금융으로서 한국은행 총액 한도제로 운영되며 자금 규모 및 금리 면에서 우대되는 수출 정책 금융이다. 2번 무역금융의 특징 1. 수출 물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2번 원자재 확보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 금융으로 지원한다. 음, 음, 3번
음, 무역금융을 융자받은 업체는 동융자 자금을 수출용 원재료 음, 확보 및 수출 물품 생산 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융자금에 상응하는 대응 수출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4. 각 자금의 소요 시기에 맞춰 지원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금융 지원 및 중복 금융을 방지한다. 즉 자금의 소요별 지원을 한다. 음, 5. 외국한 은행에게만 어, 외국한 은행에서만 무역 금융을 취급함으로써 융자 취급 은행을 제한하고 있다. 음, 음. 3번 음, 융자 대상 무역 금융 취급 세칙 5조 1번 수출 신용장 선수출 계약서 DADP 기타 수출 관련 계약서에 의하여 물품, 건설,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3번 상기 1. 2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 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 단 중개 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은 제외한다. 4번 무역금융의 종류 무역금융 취급 세칙 제6조 1번 용도별 금융 용도별 금융이란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을 융자하는 방법을 취하는 무역금융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생산 자금, 원자재 자금, 완제품 구매 자금으로 구분된다. 1번 생산자금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2번 원자재 자금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음, 3번 완제품 구매 자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완제품을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다. 음, 음, 2번 포괄금융 포괄금융은 용도별 금융에 있어서 융자 절차가 어, 복잡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융자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한 건으로 융자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이다. 5번 융자 방법 무역금융 취급 세칙 7조 1번 신용장 기준에 의한 금융 선적 전 수출 신용장의 실적에 따라 융 융자하는 제도로서 수출 신용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역 금융을 사용하지 못한다. 2번 실적 기준에 의한 금융 신용장 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융자를 신청할 당시에 일일이 수출 신용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과거 수출 실적을 기초로 산정된 무역 금융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자를 취급하는 형태이다. 문제 4번 포괄금융 1번 무역금융의 종류 문제 3번 목차사 3조 1번 용도별 금융 2번 포괄금융 2. 포괄금융에 의해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 실적이 5천만 불 이하인 기업 전년도 수출 실적이 5천만 불 작다는 거네. 전년도 수출 실적이 5천만 불 이하인 기업은 자금 용도의 구분 없이 수출 신용장 등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수출 실적의 일정 비율 상당하게 대하여 일괄적으로 융자해 준다. 3번 신용장 기준에 의한 포괄금융
1번 융자 금액, 수출 신용장 등의 금액, FOB 조건으로 환산한 금액 곱하기 평균 매매 기준율. 2번 신용장 금액 곱하기 평균 매매 기준율이지. FOB 환산. 2번 융자 시기, 수시로. 3번 융자 상환 매입 시. 4번 실적 기준에 의한 포괄금융. 1번 융자 금액, 융자 한도 곱하기 매매 기준율. 2번 융자 시기 수시로. 3번 융자 상환 융자 기간 만료 시. 마지막 문제 5. 무역 어음 제도. 1의 무역 어음 제도는 수출 무역 어음 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 시종장 등을 수취한 후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선적하기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무역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선적적 금융으로서 무역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2번 어음 발행 대상 업체 및 취급 기간. 1번 대상 업체. 수출 신용장, 선수출 계약서, DADP, 외화 표시 물품 공급 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무역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2번 취급 기간, 무역 어음의 인수, 할인, 매출 업무를 수행하고 무역 어음을 지급하는 기간으로 외국한 은행 및 종합금융사가 있다. 3번 무역 어음의 유통 과정. 1번 발행, 수출상은 수출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융자 대상 증빙인 수출 신용장 등을 근거로 무역 어음을 발행한다. 2번 인수. 발행된 무역 어음의 지급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인수를 받는다. 무역 어음을 인수하는 무역 어음을 인수기관이 인수하여 기명 날인함으로써 인수기관은 어음의 지급일에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3번 할인. 인수기관이 인수한 무역 어음을 무역업체 요청에 의해 할인 매입을 하는 것이다. 4번 매출. 할인 기간이 할인 매입한 무역 어음을 자금 압박과 매매 차익을 이유로 일반 투자가에게 매출하는 것을 말한다. 파는 것이지 매출하는 것을 말한다. 5. 상환 및 결제. 수출상은 수출 환어음의 매입 또는 입금 시 무역 어음 금액을 상환하고 인수 기간은 동 금액으로 무역 어음을 결제한다. 자, 이제 요일은 끝났고 그다음 추가 내용들 보면 기타 무역 실무라고 해서 영계 무역, UCP 600, 비엔나 협약, 항공 운송, 그다음에 ISBP, ISBP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연계무역, 카운터 트레이드. 1. 연계무역의 정의. 연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으로서 현금 이의 방식에 의하여 대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거래 당사국 간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거나 통상 협력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2번 연계 무역의 종류. 1번 물물 교환, 바터 트레이드.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물물 교환 방식으로
하나의 계약으로서 거래가 성립하며 대응 수입 의무는 제3국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2번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계약 자체가 한계. 어, 어, 수출입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입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으로 물물 교환의 형태와 유사하나 환거래가 발생하며 대응 수입 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다. 구상무역에서는 특수신용장이 이용되기도 한다. 3번 대응 구매. 카운트 퍼체이스. 계약 자체가 두 개. 구상무역과 비슷하나 투웨이 트레이드 방식으로 두 개의 계약서가 작성되고 두 개의 신용장이 사용되어 형식상 분리된 두 개의 거래로 된다. 음, 음, 4번 제품 판매. 바이백 트레이드. 기술, 설비 또는 플랜트 수출에 대응하여 이에 생산된 제품, 어, 어, 생산된 제품, 플랜트에 대한 대금의 성격, 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로 특히 기술 이전을 수반하는 형태를 산업협력, Industrial Cooperation 방식이라 한다. 산업협력 방식이라 한다. 제품 안내. 5번 절충 교역 거래, 오프셋 트레이드. TGV 전체가 아니라 부품의 일부나 기술 등을 이전받는 것. 방위 산업 분야나 항공기 산업 방위 산업 분야나 항공기 산업에 적용되는 거래로서 부품의 일부를 수입국에서 제공하거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용어 보면 1번 어음 매입 수권서. 음, 어,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지의 은행이 수입지 은행이 수출지의 본 지점이나 환거래 은행에게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해 매입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이다. 어음은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한다. 받아라는 거지. 수출지에서. 2번 어음 매입 지시서. 어음 매입 수권서보다 업그레이드.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의 본 지점 은행에게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해 매입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서이다. 어음은 수입상을 지급으로 하여 발행되는 등 매입 수권서와 같지만 매입 지시서지 이거는 매입 수권서와 같지만 동일 은행 본 지점 간에 사용되어진다. 동일 은행의 본 지점 간 요거는 어음 매입 지시서 지시하는 거고 동일 은행 본 지점 간에 사용되어지니까 지시하는 거고 앞에는 어음 매입 수권서고 이제 어음 지급 수권서. 어음 지급 수권서.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음,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의 본 지점이나 환거래 은행에게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해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이다. 어음은 수출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 출급 어음으로 발행된다. 어음은 수출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 출급 어음으로 발행된다. 어음 지급 수권서 이거는 매입이 아니고. 음, 선적지 조건 대 양육지 조건 보면 선적지 매매 조건과 양육지 매매 조건 보면 선적지 매매 조건은 E 조건과 F 조건, 양육지 매매 조건은 C 조건과 D 조건. 주 운임 지급 여부. 1번 미지급 조건은 화주 입장에서 봤을 때 미지급 조건은 E 조건과 F 조건. 2번 지급 조건은 C 조건과 D 조건.
음, 아, 6번 이제 현물 인도 조건 대 서류 인도 조건 보면 현물 인도 조건 대 서류 인도 조건 현물 인도 조건은 어, 현물을 먼저 현물 인도 조건은 E 조건 F 조건 CPT 현물 인도 CPT 뭐지? 오송이네가 하니까 CPT, CIP, D 조건이고 서류 인도 조건은 뭐 아다시피 이거 분기점이 틀린 CFR 조건, CFR 조건, CIF 조건. 서류 인도 조건은 CFR 조건, CIF 조건. 그 외에는 다 현물 인도 조건. CFR 조건, CIF 조건은 서류 인도 조건. UCP 600의 개정. 개정. 1. 서론 1번 재정 및 개정 음, 어, 음, 신용장 통일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가 화한 신용장의 형식, 용어, 해석의 기준 및 신용장 업무의 취급 절차 등을 규정한 국제규범이다. 신용장 통일 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1993년 제정되었으며 국제무역과 관련된 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여 1951년, 그다음 1962년, 1974년, 음, 1983년, 1993년에 각각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 2007년 7월 제6차 개정이 정식 발효됐다. 66배 2007년 6월, 2007년 7월. 음, 2. 제6차 개정 배경. 음, UCP 600을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ISBP의 확대 반영을 위함이다. 즉, 은행에서의 신용장 지급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ISBP를 따르고 있는 관행에 따라 UCP 600에서도 ISBP 규칙과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하 UCP 600 개정 내용에 대해 ISBP 및 기타 상관습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요 사항별 중요 사항별로 상수를 하고자 한다. 2. 용어 및 해석에 관한 조항의 신설. 1. 2조, 제2조, 제3조. UCP 600은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각 조항별 불필요한 용어의 반복을 회피하기 위해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제3조에서는 해석 규정을 두었다. 2번 취소 가능 신용장 관련 규정 삭제 UCP 600 제3조에서 신용장은 취소 불능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 불능이다 라고 규정하여 기존 UCP 500에서의 취소 가능 신용장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상관행상 취소 가능 신용장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오만, 볼리비아 법률에서는 신용장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소 가능 신용장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UCP보다 현지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신용장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신용장은 이를 국가에 소지하는 은행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취소 가능 신용장으로 보아야 한다. 3번 선적이라는 표현의 삭제. 음, 음, UCP 600에서는 기존 UCP 5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적이라는 용어가 각각 운송 서류에 관련된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선적이라는 표현의 해석 기준을 삭제하였다. 4번 신용장 개설 시 개설은행의 적극적 제지 규정 UCP 600 제4조 B항에서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근거 계약의 사본, 견적 송장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저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 관행을 반영하고 개설 의뢰인 및 수익자의 불편을 제거하였다. 5번 당사자의 명칭 변경. UCP 600에서는 모든 관계 당사자를 은행으로 변경하였다. 3번 신용장 형식 및 통지에 관한 조항. 1번 신용장 개설 또는 변경에 대한 규정 삭제. UCP 500에서 규정된 완전 정확성의 의무, 과도한 명세의 삽입 제한, 유사 신용장의 사용 금지 및 요구 서류의 정확한 명기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2번 연지급 신용장 할인 허용에 대한 규정 신설. 연지급 신용장 할인 허용에 대한 규정 신설. 환엄이 발행되지 않는 연지급 신용장에 따라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지정은행이 할인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UCP 600 제7조의 시향, 제8조의 시향, 제12조의 비향으로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이다. 하였던 내용이다. 3번 개설은행과 확인 의무의 의무 부담 시점 신설. UCP 600에서는 개설은행은 지급 이행할 개설은행은 지급 이행할 취소 불능의 의무 부담 시점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때이며 제7조의 비양. 확인은행은 지급 이행 또는 매입할 취소 불능의 의무 부담 시점은 확인은행이 확인을 추가하는 때, 개설하는 때, 추가하는 때이다. 8조의 제8조의 비양이라고 규정하였다. 4번 자동 승낙 조건부 조건 변경의 무시. UCP 600에서 조건 변경이 특정 기간 내에 수익자에 의하여 거절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된다는 취지의 조건 변경서의 규정은 조건 변경서상의 규정은 무시된다. 10조의 F항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조건 변경을 수취한 수익자의 단순한 침묵의 조건 변경은 당연시 된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4번 은행 의무 및 면책 조항 등의 변경. 음, 1번 은행의 의무 조항. 1. 상환과 관련된 사항. UCP 600에서는 신용장에서 지정은행, 청구은행 이 상환을 다른 당사자 상환은행에게 청구하여 받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용장은 상환이 신용장 개설일에 유용한 은행 간의 대금 상환에 관한 ICC 규칙에 따르는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의 A항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당해 규칙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 UCP 제13조 B항에 따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그에 따름된다. 2번 서류 송달 중 분실에 대한 지급 이행 매입 또는 상환 의무. UCP 600에서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다고 결정하여 그 서류를 1번 지정은행이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발송하는 경우 2번 확인은행이 개설은행에 발송하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 중 분실에 대해 지급이행 또는 매입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은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지급 이행을 하거나 상환하여야 하며 확인은행은 지정은행에게 지급 이행 또는 매입을 하거나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 2문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지정은행, 확인은행 포함의 보호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 부담을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번 은행의 면책 조항. 1번 서류 송달 중 지연 등에 대한 면책.
UCP 500 UCP 500에서 은행은 모든 통신문, 서신, 서류의 송달 중 지연, 분실, 훼손 또는 기타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은행 면책 조항이 있다. 이에 UCP 600에서 추가적으로 신용장의 지시가 없을 경우 은행은 자발적으로 행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도 면책된다고 하고 있다. 2번 불가항력 범위 확대. UCP 500의 불가항력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UCP 600 제36조에서는 그 범위를 테러주의의 행위에 의한 것까지 확대하였다. 3번 제2 통지은행 규정의 신설. UCP 600 제9조 시항에서 통지은행은 타은행 제2 통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서를 수익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2 통지은행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제2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 및 기타 제1 통지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음, 음, 음. 4번 양도은행 관련 조항. 1. UCP 600 38조 B항에서는 양도은행의 정의에 대해서 UCP 500과는 달리 양도은행의 개설은행을 추가하였다. 2. 또한 UCP 600에서는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하여 양도 가능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양도 가능하다. 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양도 가능성을 확대하였고. 3번 양도은행이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은 그러한 비용이 지급될 때까지는 양도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5번 서류에 관한 조항. UCP 600 제14조 D항에서 서류상의 자료는 신용장 그 서류 자체 및 국제표준은행 관습 ISBP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경우 그 서류 기타 모든 명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의 자료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기존 버전의 엄밀 일치성의 원칙에 토대를 두어 서류 심사하였던 것을 상당 일치성의 원칙에 의거 서류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ISBP 규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2번 서류 심사 기간의 단축.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서류 심사 기간은 서류를 접수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종전의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되었다. 뭐 DOCDEX 디시전 넘버 215에서는 수백 개의 서류를 심사하는데 7영업일이 걸리나 보증신용장에서의 단순 채무 불이행 선언을 심사하는 데는 몇 시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3번 서류상의 수익자 및 개설 의뢰인의 주소. UCP 600에서는 모든 명시된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자 또는 개설 의뢰인의 주소는 신용장 또는 기타 명기된 서류상의 이들 주소와 동일한 필요는 없지만 신용장에 언급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하며 그 서류상의 수익자 및 개설 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서 연락처, 명세, 모사 전송, 전화, 전자 우편 등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연락처 명세는 무시된다.
무시된다. 그러나 개설은행의 모든 주소 및 연락처 명세가 제19조 내지 제25조, 제24조 제외에 따라 운송서류상의 수화인, 운송서류상의 수화인 또는 착화 통지서의 명세의 일부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소는 주소 및 연락처 명세는 이러한 주소 및 연락처 명세는 신용장상에 명기된 대로 이어야 한다. 라고 14조 제2항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ISBP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반영하였다. 4번 운송서류 발행인의 운송서류 발행인의 규정 신설 UCP 600에서 운송서류가 제19조 내지 제24조의 수리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음, 아, 음, 아, 그 운송서류는 음, 운송인, 선주 및 용선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에 의하여 발행될 수 있다. 어, 제14조 I항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운송에 관계되는 모든 당사자에 의해 운송서류는 발행될 수 있다. 5번 브리치 서류에 관련된 사항 UCP 600 제16조에서 개설은행, 확인은행 및 지정은행은 지급 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1회만 통지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거절 통지 횟수를 1회로 제한함에 따라 그 이후로 거절 통지는 무시된다. 또한 지급 이행 및 지급 이행 및 매입 거절 통지는 전보, 텔레그램, 전신, 케이블, 가입 전신, 텔렉스, 모사 전송, 팩스, 스위프트 등 전기 통신 또는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속달 우편 등의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서류 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5은행 영업일 마감 시간까지 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거절의 통지의 방법을 명기하였고 거절의 통지 기한을 2일 단축시켰다. 그리고 개설은행, 확인은행 및 지정은행은 UCP 16조 C항 3호 A 또는 B 규정에서 요구된 통지를 행한 후에는 언제든지 제시인에게 불일치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일치 서류의 거절 시에는 제시인에게 언제든지 그 서류를 반송할 수 있게 되었다. 6번 원본 서류의 인정 범위의 확대 UCP 600에서 원본 서류의 필요성이 낮아진 것을 반영하여 원본 서류의 인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서류에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은행은 다음의 서류를 원본 서류로 수리해야 한다. 1번 서류 발행인에 의거 서류 발행에 의하여 수기, 타자, 천공 또는 스탬프 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2번 서류 발행인의 명칭이 미리 인쇄된 용지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 3번 원본이라는 명기가 있는 서류. 수기, 타자, 천공 또는 스탬프 미리 인쇄된 용지. 원본이라는 명기. 7번 원본 서류의 원본 제시. UCP 600에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적어도 한 통의 원본은 제시되어야 한다. 제17조 A항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ISBP 32항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8번 서류의 사본의 제시 요구 UCP 600에서는 신용장에 신용장에서 서류의 신용장에서 신용장에서 서류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 원본이나 사본 중에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제17조 D항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ISBP 제34망 C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6. 결론 ISBP의 반영 규정 보면 결론 ISBP의 반영 규정 1번 상업송장 상의 통화 UCP 600 제18조 A야. 상업송장은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상업송장은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UCP 500에서의 보험통화와 일치성 이외에도 상업송장상의 통화와 일치성도 규정하였다. 이는 ISBP 제64항을 반영한 것이다. 2번 복합운송서류상의 환적 UCP 600 제19조의 비양 복합운송의 경우 환적이라는 신용장상에 명기된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 과정 중 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 및 다른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재적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ISBP 제 131항의 규정을 반영하였다. 한번 무고장 운송서류 UCP 600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신용장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가 무고장 본선 적재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가지는 경우에는 무고장이라는 단어는 운송서류상에 보일 필요는 없다라고 규정하여 ISBP 제31조 제112조항 112조항 등의 규정을 반영하였다. 4. 보험서류상의 담보구간 UCP 600 제28조의 F항 보험 보험서류 위험이 보험서류 위험이 적어도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수탁지 또는 선적지와 양육지 또는 최종 목적지 간 담보되었음을 표기하고 있어야 된다. 고 규정하여 ISBP의 188항의 규정을 반영하였다. 5번 분할 선적으로 보이는 경우 UCP 600 제31조 B항 이문 동일한 운송 방식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 둘 이상의 운송수단 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두 개 조 이상의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그 운송수단이 동일한 운송일자 동일한 운송일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경우에도 분할 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 두 개 이상 쪼개지면 그렇지. 동일 일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경우에도 분할 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ISBP 제89항, 제110항 등의 규정을 반영하였다.